자, 편의상 또 문단 기억하겠습니다. 1문단, 2문단, 3문단, 아이고야, 4문단, 뭔가 병렬식으로 나오죠. 5문단, 6문단. 자, 기술 지문인데, 엄청 기네, 지문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모르겠으면 정리해라. 송신 측, 데이터를 뭐 하는 거죠? 보내는 측이죠. 데이터별로 이미 정해진 순서 번호에 따라서 안 읽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10번을 보내겠나 1번을 먼저 보내겠나 그렇겠죠. 순서 번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고 자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게 요거겠지. 순서 번호가 있다는 거 그거는 이미 그 전에 부여된 거지. 그 다음 수신측입니다. 이제 수신측은 데이터의 순서 번호에 맞춰 통신측에 받았다 오케이 자 이런 응답 데이터를 보내준단다. 만약 수신측에서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보내도 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때 뭔가가 이게 화질 그거죠. 자동 반복 요청 방식 ABQ라고 했습니다. 자, ABQ가 뭡니까? 데이터에 뭐가 생겼다면 전송 오류가 발생했다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인 ARQ제. ARQ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 자, 이제 보세요. 처음 뭐가 있다? 송신측이 있네요. 그리고 수신측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보내죠. 데이터를. 어떻게? 순서 번호에 따라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얘가 잘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뭐 해야 된다 지금?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인 ARQ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송신측에 보내는 수신측의 응답을 ARQ에는 지금 두 개가 있네요. ACK가 있고 NAK가 있네요. ACK와 NAK가 있답니다. ACK는 잘 받았다 이거네요. 그지?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할 때 송신측에 보내는 수신측의 응답을 ACK라고 하고 전송받은 데이터에서 오류가 검출될 경우에 보내는 수신측의 응답을 NAK라고 한다. 그런데 송신측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해서 5초 안이든 1초 안이든 수신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타임아웃으로 간주하는 막 개념들이 막 나옵니다. 지금 타임아웃이다. 쉽네요. 그죠? 타임아웃은 수신측이 송신측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송신측과 수신측이 주고받은 데이터가 상대 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전송이 중단된 경우에 발생한다. 송신측은 타임아웃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머리 터질 것 같네요, 지금요. 다시 정리해 줄까요? 수신측, 송신측, 다시 정리될 것 같아서 합니다. 얘가 이렇게 보냅니다.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이미 뭐다? 번호가 정해져 있죠? 보내면은 수신측은 이제 얘한테
ABQ라는 거를 하는데, 이 ABQ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OK일 때가 있었고, NO일 때가 있었지. 이 말을 설명을 되지?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지. 이럴 때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ACK라고 했고 요게 NAK라고 했어. 그런데 이 송신책에서는 뭐가 있어가지고 뭐가 있는데 타이머가 있답니다. 여기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는 두 가지 경우에 작동을 한다 했는데 진짜 뭐 될 때, 자, 타이머가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 타이머가 작동인 게 이제 타임아웃이었지? 이걸 지우는 거 어떻게 지우노? 여기 지우나? 자, 그래서 여기에 타임아웃이 나오죠, 이제. 타임아웃은 어떨 때다? 두 가지 경우죠. 수신측의 뭐다? 무응답이고, 혹은 또 뭐다? 전송의 중단일 때지. 이럴 때 재전송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이게 1문단 내용이네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문단.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복잡죠, 그죠? 개념들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2문단이 오는데, 2문단. 요 ABQ가 아니지. 내 지금 뭐하노? ARQ였다. ARQ. 우리 학생 또 B라고 쓰고 있었지? ARQ. 자, 자, 이 ARQ는 이제 또다시, 와, 이 완전히 끝내주는 비교대조 패턴이네. 정지, 대기, ARQ, 고, 백, NARQ, 선택적, 재전송 ARQ 이렇게 종류 3개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비교대조 패턴이죠.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단 처음에 정지 대기가 있고요. 고백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재전송 찾아야지. 있죠. 이렇게 해서 2문단, 3문단, 4문단에 이제 ARQ의 유형이 있네요. 2문단, 3문단, 4문단에 일단 ARQ 유형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슬래시가 되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5문단에 새로운 화제가 나오겠지, 이제. 2, 3, 4문단에, 자, 여기서 이제 2문단부터 어디까지? 4문단까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다시 이렇게 비교대조 패턴 해야 되는 거 맞냐? 그지? A, B, C라고 한다면 A, B, C 쓰지 말고 그거 써라 그냥 정지 대기, 고백 N, 선택적 재전송 요래 쓰고 또 정리해야 되죠. 고백 N, 선택적 재전송. 봅시다. 정지 대기입니다. 유형입니다. 이제 ABQ의 유형입니다. ARQ의 유형이라는 제목이고요. ARQ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수신측에서 보내는 거라 했습니다. 자동 응답기기 정도, 그죠? 자동 반복기기. 자, ARQ는 가장 단순한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이다. 그렇다 문맥이 아마 이래 될 것 같네요. 단순, 조금 덜 단순, 이런 식으로. 그지? 이제 이게 가장 단순하고,
봅시다. 어떻게, 왜 단순한가?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먼저 수신 측에 버퍼가 있는데, 또 용어 나왔지, 어디에?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후 오류 검사를 실시한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신 측은 ACK, OK, LAK, NO 전송한 후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서 삭제한답니다.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OK를 수신하면 그 다음 데이터를 전송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지하고, 자, 아마 이 말이네요. 그죠? 이 정지 대기라는 것은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보내지. 굳이 이까지 쓸 이유가 있겠나 싶다. 나중에 지울 거겠는데, 보내면은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수신 측에서 뭐가 있어서 윈도우라는 게 있어서 이게 버퍼지. 이 버퍼 꽉 차면 버퍼링 생길 거 아니까. 있어서 여기서 저장 후, 자, 저장한 후에 오류 검사를 실시하지. 후 오류 검사 실시하고 OK 사인이 떨어져야지 다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정지 대기가 이런 거겠다 생각하면은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그죠? 아셨나요? 그렇게 딱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일단 합시다. 여기는 수신 윈도우 저장 후 오류 검사. 이렇게만 써두고 갑니다.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정지 대기 ARQ는 속도, 뭐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는 들 것 같아요. 참 느리겠네, 그죠? 이거 어느 세월에 하노? 우리 같은 사람들 답답해서 그냥 부숴버리겠네. 자, go, back, and 가겠습니다. go, back, and. 자, 영어를 좀 써준가? 이 정도 영어 써도 되는데, 저도. 자,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얘는, 그러니까, 즉, 뭐 하지 않고 대기 상태가 없는 거지. 없고, 연속해서 전송을 합니다. 자, 연속해서라는 말, 이 말 중요하지, 이제. 그러니까 서로 비교 대조 패턴이 되어 있잖아. 차이점이 뭔가를 찾 봅니다. 연속해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알죠? 오류가 발생 어떻게 알죠? 수신 측의 수신 윈도에서 뭔가를 하겠지. 얘는 그렇다면 송신 측은 막 보내는 거야, 그냥. 순서별로. 그러고 난 뒤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후에 전송된 모든 데이터, 바쁘겠네. 계속 보내네. 1번, 2번, 3번, 4번 보내고 갑자기 이제 2번부터 오류 했다면 2, 3, 4, 5 또 보낸다는 얘기죠. 이 방식에서 수신측은, 자, 수신측 합시다, 이제. 어떤 차이 있는가 보자.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담은다. 이것도 저장하네. 이것도 뭐다? 저장을 합니다. 내나 같죠?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무조건 ACK를 보내지만,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저장하고, 내나 동일하네요. 저장 후 오류 검사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ACK는 무조건 all 그냥 보내고요. NAK는 보내거나 무시한다네요. 안 보낸다네요. 자, 그래서 NAK를 보내거나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겠네요. 자, 여기에 수신측이 있고 송신측이 있다라고 할 때 얘는 정신없이 막 보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했을 때 막 보냈는데 갑자기 오류가 여기서 딱 발생했다라면은 그때부터 얘는 지금 스톱한다는 얘기네요. 그냥 입을 탁 닫아버리네요. 그냥. 자, 그래서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요거를 뭐라 한다? 보내는 것을 무슨 방식? 명시적 방법이라 하고 보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뭐래요? 묵시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명시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송신척은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하지만 명시적 방법, 송신척은 NAK를 수신하거나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한답니다.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하지만 묵시적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송신척은 타임아웃 시간 동안 ACK를 수신하지 않을 때만 지금 뭐다? 차이점이 있죠. 요때와 요거를 A라 하고 요거를 B라 합시다. 맞지? 그래서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자 이거 A의 방식일 때와 B의 방식이 다르죠. A의 방식 누가 다릅니까? A와 B의 방식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수신 측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였고 맞지? 그 다음 그 응답 결과에 따라서 송신 측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것을 요거 이래 됐을 때는 모든 데이터 다시 재전송이죠. 그러나 묵시적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타임아웃 시간 동안 이거는 이제 일정 시간이죠. 일정 시간의 데이터를 재정선한다. 이게 됐습니까? 자, 일정 시간 ASK를 수신하지 않았을 때만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를 이거 이해됐나? 이게 보세요. 자, 그림 또 하나 그려야 되나? 자, 옵니다. 조지간에 막 와요. 예서 막 정신없이 오지. 그지? 정신없이 옵니다. 했는데 얘가 오류입니다라고 만약에 오류입니다라고 했어. 이거는 뭐다? 명시적이죠. 했을 때는 요 데이터부터 다시 보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1번 받았습니다. 2번 받았습니다. 3번 받았습니다. 4번 받았습니다. 무시. 개무시해버려. 그리고 또 7번 받았다 이거지. 그렇다면은 요것만 보내면 되지 다시. 그 말입니다. 지금. 될거 아니죠? 그죠? 그 말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걸 너무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선택적 재정송은 데이터 전송의 기본 원리가, 뭐다? 유사하답니다. 같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재정송한다. 자, 그렇다면 뭐다? 이제 송신 측에서는 내나 동일한데 송신 측에서는 오류 데이터만 재전송한답니다. 뭐가 다릅니까, 아까? 그 이후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오류 데이터, 발생한 데이터만 재전송한답니다.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예? 같은 거다. 기본 원리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본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자, 보세요. 막 보내는 거, 순서별로. 보내고, 얘도 이제 수신 윈도우, 거기서 저장하고 오류 검사하는 거, 동일한데, 지금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재전송한다 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노다 했을 때는 이후 다 보냈잖아. 그게 아니고,
오류 발생한 것만 보낸다. 이게 차이네요, 지금.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신한 데이터는 자, 차이입니다. 수신 윈도우는 모든 뭐다 데이터가 전송된 데이터가 다 뭐다 저장됩니다. 잠깐만 아까 정지 대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볼래요? 이거 빠져먹었다. 수신 정지 대기에서는 오류 검사하죠.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퍼펙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는 뭐 해버리나 삭제하지. 비우고 난 뒤에 새로 받죠. 이제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선택적 제동성 같은 경우는 막 다 넣고 있네요. 지금요. 그래서 수신한 데이터는 모두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다. 오류가 발생한 이후의 순번 데이터는 ACK를 보내지 않고 수신 윈도우에 저장한 다음 재정송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OK 사인을 보낸다는 얘기네. 수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와 함께 순서번호를 맞추어 그렇다. 뭐 어쨌거나 이런 방식이 있답니다. 자, 차이점은 지금 뭐냐면은 오류 데이터만 재정송하고 일단 모두 수신 윈도우에 뭐한다? 저장한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봅시다. 또 뭐가 문제인가? 노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해가지고 송신척이 이제 새로 발생해야 되네. 새로 재전송해야 되네. 이렇게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송신척에도 뭐가 필요하겠노? 송신 윈도우가 필요하겠지. 송신측에서도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필기를 굳이 한다면 하기는 싫지만 굳이 한다면 여기가 수신이고 여기가 송신이라면 하나 더 있죠 안에. 그죠? 그래서 전달하고 난 뒤에 A를 전달했더니 A 전달했다는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얘기지. 맞지? 자, 여기서도 지금 A가 오면 A를 일단 저장해놓고 바로 오류 있나 없나 하고 삭제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다 받아놓고 일단은 다 받아놓고 그 다음 그 검사하는 방식이 있죠. 자, 굳이 그림 그리자면 송신 윈도우에 보관된 데이터는 수신 측에게 전송되었으나 아직 OK 사인을 못 받은 거다. 왜? 노 받으면 다시 보내야 되니까.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OK 사인을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를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한다 이거죠. 또 개념 나왔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송신 윈도우의 사이즈제. 얼마만큼 보관할 수 있는가지. 맞죠? 그래서 송신 윈도우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신 측이 전송받은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보내지 않고도. 자, 이것도 뭐다? 수신 윈도우 크기랍니다. 아까 수신 윈도우 크기는 이거는 방금 뭐일 때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을 거거든요. 정지 대기는 고려할 필요 없을 거지. 하나 오면은 있나 오류가 아닌가 확인하고 삭제해버리잖아. 그런데 마구 받는 거 있었지 아까. 마구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중요하겠네. 그죠? 아직 검사도 안 했는데. 검사하고 OK 사인을 보내고 삭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한 윈도우 크기는 당연히 데이터 통신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 이렇게 되죠? 이거는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딱 해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이거죠, 이제. 정지 대기에서는 하나다 이거죠. 안 해도 되죠. 고백 N ARQ의 경우에는 송신측은 ACK를 받지 않아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뭐만? 수신 윈도우 크기만 1이 된다 이랬네요. 모두 1이다. 요것만 1이다. 그 다음 이거는 크기가 같다. 이러면 그냥 됩니다. 그냥 어쨌거나 이 뭐다 선택적 재순종이 제일 빠르다 이겁니다. 그 다음 갑니다. 6문단. 이번에 또 새로운 말이네 또. 자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 크기에 대한 설명이었고 크기가 모두 하나 뭐만 하나 수신만 하나 송과 수신이 크기가 동일 이렇게 세 개 나왔었지? 그래 정리해두면 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라는 또 개념 나온다.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는 어디에? 송신 윈도우입니다. 송신.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죠. 자, 지금 이제 송신 윈도우 쪽입니다. 상식적으로 막 보냈잖아. 그렇다면 오류가 오면은 다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게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랍니다. 뭐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 당연하겠죠? 순서번호 기반으로. 이 프로토콜에서는 당연히 낮은 순서번호부터 차례로 데이터 전송이 처리되며 OK 사인이 따라서 윈도우에 새로 추가될 데이터의 순서번호도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로 이동한다. 이해됐네 그냥? OK 하면 없어질 거 아니까 이제. 방금 송신 윈도우가 뭐라 했습니까? 아직 OK나 무슨 사인을 못 받은 거라 했지. 이 과정에서 순서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수신 측에 예를 들어 나오네요. 그죠? 얘가 나오네요. 얘가 이까지 나오네요. 그죠? 자, 얘네. 순서번호의 최대값이 만약에 9고 통신 윈도우 크기가 몇밖에 안 돼요? 3개밖에 안 되죠. 자, 한번 볼까요? 봅니다. 순서번호 최대값이 9고 통신 윈도우 크기가 3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총 몇 개다? 데이터 9개지? 데이터에 각각 번호를 매겨놨을 거 아니가? 그지? 그렇다면 순서번호 최대값이 9라는 얘기는 데이터 9개라는 얘기고 그 데이터를 보내고 이제 여분이 아직까지 응답 못 받은 게 3개의 칸을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데이터 9개가 전부 다 정상적인 데이터였다면 다 OK 사인을 받았다면 세 번만 하면 되죠. 모르겠으면 또 읽어보죠. 먼저 0번, 1번, 2번의 3개 데이터를 전송한다. 됐죠? 왜? 크기가 뭐기 때문에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윈도우에는 그냥 버프라고 생각해라. 이 윈도우에는 3개밖에 못 담잖아. 그래서 일단 0번 가겠지. 0번에 대한 OK 사인이 왔어. 그렇다면 0 없어야 되지 이제. 그렇다면 빈칸 2개 남잖아. 그렇다면 이번에 뭐 하면 돼? 세 번째 거 하면 되지. 3번. 크기가 3개니까. 자, 그래서 0번 데이터는 송신 윈도우에서 삭제되고 3번 데이터가 송신 윈도우에 저장되어 수신 쪽으로 전송된다. 맞지? 만약 동시에 1번과 2번 데이터에 만약에 이게 OK 떨어지면 이것도 없어지지 이제 또. 그럼 2개 더 붙이면 되지. 그렇다니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해야 된다. 끝났지? 했다면은 데이터가 9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0번부터 된다는 얘기지. 데이터 만약 18번이라면 이 과정을 반복 2번 하면 되지. 맞죠? 총 사이클은.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그냥?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필견, 문제 풀어봐라. 경지 대기 ARQ에서 슬래시라고 머릿속에 합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 잘했어요. 이건 삭제버리지. 얘는 그렇게 저장할 만한 용량이 안 되지. 사이즈가 안 되는 녀석이야. 고백 NARQ에서 수신 윈도우는
정지, 대기, ARQ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한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봐봐라. 이거 어떻게 한다 했노? 자, 고백 NARQ였지? 자, 다시 볼까? 여기지? 자, 저장을 했지. 해서, 뭐 하고, 놓일 때는 이걸 보낸다 했잖아. 그렇다면, 고백에는 수신 윈도우를 했어. 하나씩 저장한다 무슨 뜻이야? 아까 고백 NARQ에서 수신 윈도우는 몇 개였노? 하나였지? 아까 분명히 읽었는데? 자, 수신 하나지. 수신 윈도우 크기가 하나. 요거는 똑같아 있고. 이거는 송신, 수신이 다 하나. 따라서 수신 윈도우 하나입니다. 크기가. 하나씩 저장한다. 맞잖아. 3번. 선택적 재전송 이거하고 고백엔 AQ 모두 무슨 척? 송신척이라 했지. 송신척이다. 지금 송신척 보내는 척. ACK를 수신한 후에 요거 틀렸지. 그냥 막 보내더라니까. 맞지? 그냥 막 보냈어요.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이제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송신척이 자 송신 윈도우 크기는 어떻게 정해졌나 아까 데이터 전송 방식 처리 방식에 따라서 그지 결정된다 했지. 맞죠?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송신측이 보내는 데이터는 자 송신측이 보내는 데이터는 미쳤지? 무슨 순서? 순서 낮은 거잖아. 그지? 낮은 것부터 전송된다 했어. 그 다음 가자. 자, 정말 쉬운 문제지, 요거는 또. 이런 문제 보는 순간 하기 싫지. 근데 억수로 쉬운 문제야. 자, 아까 뭐라 했어?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이라 했지. 보세요. 데이터 개수가 몇 개? 12개입니다. 순서번호의 최대값을 5로 설정한 후 했는데,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요 놈은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랍니다. 그러니까 송신 윈도우에 지금 여기 저장됐으니까 윈도우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3개지? 맞지? 3개야. 했더니 그 다음 단계가 나 단계가 되었더니 0에 대해서 뭘 받은 거야 이거는? A 뭐를 받았지? A. 이해됐네.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삭제되었잖아 이 칸이.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요 크기만큼 하나를 더 할 수 있겠지? 또 3개가 되었지? 어? 자, 그렇다면 순서별로 이제 여기 송신측하고 수신측에서 처음에 뭐 갔는데 0, 1, 2가 갔을 거 아니가? 했더니 수신측에서 뭐를 0은 지금 일단 오케이 사인을 딱 했지. 그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얘는 또 뭐 했더니 얘 0 했으니까 이제 한 칸 더 했으니까 4를 이제 또 3을 보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1하고 2를 오케이 했죠 또. 그래가지고 이제 3개 다 된 거 맞니? 그 다음 무슨 사인 와야 되는지 3에 대한 오케이 사인 와야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봅시다.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송신인도 크기는 3이다. 맞아. 다에서 순서번호 3에 해당하는 데이터 저장된 것은까지 슬래시하고 봐봐. 다에서 3이 이제 윈도우로 왔지, 새로. 된 것은 뭐 때문이고? 뭐가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고? 처음 보낸 제로가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지. 가에서 보낸
데이터 A시키가, 그렇지. 모두가 틀렸지. 뭐에 대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야? 그렇지. 제로에 대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지. 그 다음 또 봅니다. 나에서 다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송신윈도에 추가된 데이터 수가 이 0 오케이 사인 된 것만큼 된 것 하나가 그지 추가되었잖아. 데이터 수는 이게 얼마야? 이 플러스 1이제. 나에서 마 과정은 뭐다? 이제 두 개 추가되죠? 맞지? 맞죠? 이것도? 네. 맞잖아. 요거 제로만 오케이 나고, 요거는 1, 2가 오케이 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마에서 전송한 데이터에 대한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입니다, 이제. 끝났지? 다시 한 번 더 반복한다 했지? 순서번호 가와 같다. 맞죠, 이것도? 그 다음에, 가마의 과정이 한 번 반복된 후, 한 번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 되었지? 자, 다시 보세요. 12개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반복된 후 송신 측이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 다 되었지. 그렇다면 이제 어디까지 사인이 난 거야? 데이터 개수 12개가 다 사인 난 거지. 모르겠어? 이거 데이터 개수 몇 개입니까? 지금? 아니, 일단은, 윈도우에 담긴 거 몇 개야? 3개지? 어? 아직 그 몇 개 남아있노? 죽을래? 아직 9개 남아있죠? 아, 네. 어? 네. 이거는 3번, 4번, 5번 다음 순번 대기조지. 여기 있을까, 이거 계속? 그래서 이제 여기 딱 한 바퀴 돌면은 3, 4, 5까지 오케이 떨어지면은 이제 6, 7, 8, 9, 10, 11까지 있던 거 그렇겠지? 맞잖아. 그래 12개 해야 되잖아. 그렇다면 봐라. 하니까 총 도착했다는 얘기 12개지 이제 다. 12개 데이터가 다 됐지. 그래서 맞죠? 송신 윈도우에는 한 개도 없어야지 이제. 다 보냈잖아. 됐나? 기억의 이유. 기억. 선택적 재전송 ARQ는 수신 윈도우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송신 윈도우의 크기와 같아서 데이터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렇다면 방금 보세요. 여기 송신 측에서는 윈도우가 하나가 아니고 수신하고 윈도우가 동일하지 지금 크기가.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일 때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일 때는 받았지. 받고 검사까지 하고 OK가 돼야지 그 다음 게 오지 또. 그 다음 거를 지가 처리할 수가 있잖아, 어쨌건. 근데 이거는 일단 받지, 다. 맞죠? 일단 받기 때문에, 자, 4번이지. 안 한다 했지. 일단 받아놓잖아. 적절한 것입니다. 그냥. 이 답을 갖다 생각하고 4번 답 찍으면 되지, 그냥. 4번 있잖아. 1번, 먼저 도착한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데이터,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지금. 이거는 뭐도 동일합니까? 모든 송신 프로토콜 다 동일했지, 세 개가. 먼저부터 하잖아, 다. 그래, 이거는 이유가 안 되겠지. 왜 빠르냐지.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왜 빠르겠노? 송신 윈도우가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이지. 하나가 아니란 얘기지. 그렇다면 송신 윈도우가 크기가 많다는 얘기는 일단 저장을 다 해놨다는 얘기잖아. 오류 검사는 언제 한다는 얘기니? 그렇지, 그 뒤에 한다는 얘기지. 답이잖아, 그래서. 자, 그 다음 갈게. 31번.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송신측이다. 데이터 제로를 보냈어. 했더니, 뭔가 응답했지?
어? 했더니 얘가 뭐 하는, 이제 데이터 1을 보내네. 어? 그래도 이건 오케이 사니 했지. 근데 얘는 지금 뭐 했노? 무응답이네? 전선 중단이 생겼네? 전선 중단 아까 있더라. 타임아웃인가 그랬지? 어디 있었어? 그지? 자, 그래서 전송 중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송신척은 아직 답을 못 받았어. 데이터 1에 대한 답을 못 받았지. 그래서 얘는 지금 데이터 1을 다시 보내지. 재전송하지 여기서. 여 필기 이해되나? 그랬더니 얘가 데이터 1을 받았지. 자 여기서 오케이 했지. 오케이 했지. 받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보내고 있지 지금. 이거 같은 분명히 무슨 그건 아니고 제일 처음 나왔던 정지되기는 아니지 지금. 막 보내 지금. 자, 그랬더만은 아직까지 데이터 3에 대한 결과는 아직 없고, 맞지? 그 다음에 데이터 2에 대한 결과도 아직 안 나왔지? 자,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자, 갑시다. 데이터 1을 재전송한 후, 자, 봐봐. 데이터 1을 재전송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지금? 데이터 3을 전송하는 것을 보니까, 이해했지? 그러니까 만약에 1을 재전송했으면은, 아까 뭐였노? 고백인가 뭐 있었지. 고백 N 같은 경우는 1이 무응답되었잖아. 그렇다면 1이 뭔가 문제됐다면은 뭐 보내야 되노? 다시. 1부터 순서별로 가야 되지, 또다시. 1, 2, 3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1을 재전송하고 뭐를 보냈노? 2를 안 보내고 3을 보내는 거야. 그래, 이건 뭐다? 선택, 맞죠, 이거?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처음 수신한 데이터 1에 대한 응답 값을 수신측이 안 했대. 묵시적 방법에 해당해야겠군. 됐나? 아무것도 안 했는 거다. 데이터 1을 전송하는데 데이터 1을 재전송하는데 걸린 시간. 자, 이게 타임아웃 시간이 걸려서 이 시간에 된 것만 보낸다는 얘기지. 4번 송신 측이 데이터 2를 재전송한 이유는 자 데이터 2가 어딨노? 데이터 2가 뭐였노? 전송 중단이 되었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래서 얘는 지금 데이터 2에 대한 응답은 아직 못 받았고 얘가 받았냐 안 받았는지 좀 모르지. 그래서 데이터 2를 보냈잖아. 최초 전송된 데이터 2에 대해서 수신 측이 뭐를 보내지 않았다? 정답이지. 왜 그렇노? 얘기해라.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봐도 데이터 2를 다시 보낸 이유는 뭐 때문이고? 전송 중단됐기 때문이지. 전송 중단이란 말은 있는 거 참 찾아봐라. 아, 어디 있었는데? 근데 셈은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전송 중단됐기 때문에 보내는 거지. 만약에 봐봐라. NAK를 보내지 않으면 다 그러나? 방금 무응답일 때도 했잖아. 이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미 말 자체가 수신 측이 NAK를 보내지 않으면 재전송한다라는 말이 틀렸잖아. 그럼 재전송하는 이유는 무응답일 때도 하고, 그 다음에 뭐일 때도 전송이 중단될 때도 하고, NAK를 보냈을 때도 하지. 알겠어? 그런데 이 그림을 보았더니 이 그림은 지금 NAK 상황이 아니지. 전송 중단 상황이지. 그래서 보냈지. 자, 다시 봐봐라. 수신 측이, 자, 아니. 송신 측이, 자, 이거는, 이 문제 관계없이 생각해봐라. 송신 측이 재전송할 때는 어떨 때고, 첫째,
수신 측에서 no 사인 보낼 때지. 둘째, 수신 측에서 무응답할 때지. 셋째, 뭐 하는 과정에서? 송수신 과정에서 뭔가 중단되었을 경우 아니겠나? 맞지? 그렇다면 이 그림을 안 본다 하더라도 송신 측이 만약에 데이터를 재동선했다는 것은 단지 NAK를 안 보냈기 때문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림 보았을 때는 NAK를 안 보낸 게 아니고 데이터 일을 아직 뭐 하지도 않았노? 받지도 않았지. 이제 여기서 기여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수신 측이 데이터 3과 재동선된 데이터에 대해서 ACK를 보낸다면 이제 ACK를 보내는 거라. 오케이. 당연히 데이터와 데이터 3이 순서번호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거 맞지 이것도. 그냥 다인 거 맞나? 문제 하나 더 있네. 어휘 문제. 안 해도 되죠? 1번입니다. 자, 뭐냐. 데이터 지문 이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